가족이 쓰러지면 119 신고는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신고하고 나서 구급차가 도착하는 그 10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제발 정신 좀 차려보라며 물을 먹이거나 팔다리를 주무르거나 손가락을 따거나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해보거나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부터는 감정 얘기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현실 얘기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하는 선의가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이 의심되는 순간부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딱 하나입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들고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빨리 연결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뉴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19를 안 불러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는 완벽하게 했는데 구급차를 기다리는 그 마의 10분 동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 부모님이 걸어서 퇴원할지 아니면 회복이 길어지고 후유증이 남을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목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응급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손이 아무데나 가는 걸 막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용 정보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119 지시를 최우선으로 따르셔야 합니다. 다만 119가 오기 전까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바탕으로 2사례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사례는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많은 현장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알기 쉽게 엮은 이야기입니다. 2분의 70대 어르신이 있습니다. 2분 다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2분 다 가족이 즉시 119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김철수 어르신은 비교적 빠르게 치료를 받아 후유증이 적게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반면 서울에 사는 72세 박영수 어르신은 생명은 건졌지만 회복이 길어지고 재활이 오래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 2분의 운명을 가른 건 의사의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구급대가 오기 전 가족이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바로 그 차이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가만히 두면 내가 무책임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집에서 치료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악화와 지연을 막는 것입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은 병원 치료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험을 줄여서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순위를 매기겠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될 때 119가 도착하기 전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 3위부터 갑니다. 3위. 피가 통해야 산다며 팔다리를 주무르고 흔드는 행동입니다. 가족이 눈앞에서 쓰러지면 무섭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주무르고 다리를 주무르고 어깨를 흔들고 얼굴을 톡톡 치고 정신 차려를 외치고 억지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괜찮아, 걸어봐 하면서 몇 걸음을 걷게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내 손으로 치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변수를 줄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2축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은 그 자리에서 이것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정할 수 없는데 강하게 흔들고 자극을 주면 그 자체로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무르고 흔드는 행동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자극과 스트레스를 줍니다. 흥분과 공포는 숨을 더 가쁘게 만들고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그 행동이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뭔가를 하는 사이 정작 해야 할 핵심이 뒤로 밀립니다. 정작 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환자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는 것,
구토나 살해 같은 위험을 막는 것,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기억해두는 것, 그리고 119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쓰러진 가족을 주무르고 흔들다가 환자가 갑자기 토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손은 더 바빠집니다. 입을 닫고 물을 찾고 또 뭘 먹이려 하고 자세를 바꾸려 하고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거나 숨기를 막으면 상황은 단숨에 치명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 일으키다가 휘청하면서 넘어집니다. 낙상으로 골절이 생기거나 머리를 부딪히면 응급 상황이 2배가 됩니다. 의심 상황에 낙상까지 붙으면 이송도 치료도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 3위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주무르지 마세요. 흔들지 마세요. 억지로 일으키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은 치료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손발이 차가운데 주물러서 혈액순환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손발 온도를 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뇌 문제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손발이 차가워 보인다고 해서 주무르는 순간 오히려 중요한 시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려고 깨워야 하잖아요. 반응 확인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한 자극으로 흔들어 깨우는 방식은 피하세요. 이름을 부르고 어깨를 가볍게 톡톡 두드려 반응만 확인하세요. 그리고 반응이 이상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단 일으켜서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위험합니다. 움직여서 테스트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고 골절이나 머리 부상이 붙으면 상황이 더 커집니다. 괜찮은지 확인하는 건 병원에서 합니다. 집에서의 목표는 확인이 아니라 악화 방지와 빠른 연결입니다. 3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손을 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주무르지 말고 흔들지 말고 억지로 일으키지 말기. 기억하세요. 이제 더 위험한 실수로 갑니다. 2위, 민간요법의 배신. 바늘로 손 따기입니다. 아직도 많은 집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체했나 보다? 바늘 어디 있어? 손 따면 피가 빠져서 정신 차린다. 그리고 손가락을 하나씩 따기 시작합니다. 피가 나오면 안심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손 따기의 핵심 문제는 효과가 있냐 없냐 이전에 시간을 훔쳐간다는 겁니다. 바늘을 찾습니다. 소독을 찾습니다. 손가락을 따고 피를 닦고 또 다른 손가락을 따고 발가락까지 갑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진짜로 해야 할 일들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환자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기. 구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려두기. 환자가 마지막으로 멀쩡했던 시각을 기억해두기. 그리고 증상이 어떤지 확인해서 119에 정확히 전달하기. 이것들이 먼저입니다. 손 따기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과 공포는 환자를 더 흥분시키고 몸을 긴장시키며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생이 나쁜 도구라면 감염 위험도 생깁니다. 그리고 감염이 붙으면 치료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손 따서 살렸대.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지금은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체계가 있고 무엇보다 빠른 이송과 정확한 정보가 결과를 바꿉니다. 옛날 방식에 매달릴수록 지금의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2위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바늘 찾지 마세요. 손 따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강하게 말리는 행동.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행동. 바로 무언가를 먹이는 행동입니다. 우황청심원, 물, 설탕물, 알약, 비상약, 아스피린.
입이 바짝 마른 것 같은데 물 좀. 청심환 먹이면 정신 차릴 거야.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멈추셔야 합니다. 이 원리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이 오면 팔다리만 마비되는 게 아닙니다. 삼키는 기능, 즉 음식과 물을 안전하게 넘기는 기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 한 모금도 기도로 들어가서 사례가 들고 숨기를 막거나 폐로 들어가 위험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먹이면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가족은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지금 정상적으로 삼킬 수 있는지 확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확정할 수 없는데 먹이는 건 사고를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흔한 장면이 있습니다. 환자가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서 가족이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약도 먹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우황청심환을 억지로 넣습니다. 그 순간 환자가 살에 들리듯 기침을 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부터는 뇌졸중보다 기도 문제가 더 급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료를 하려다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힌 경우도 있지만 혈관이 터진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은 그 자리에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혈액에 영향을 주는 약을 임의로 넣는 순간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는 먹이거나 약을 주지 말라는 원칙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황청심환도 안 돼요? 이 영상의 기준은 단순하게 잡겠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입으로는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바짝 마르면 너무 불쌍한데요. 젖은 거즈나 젖은 수건으로 입술만 톡톡 두드리세요. 삼키게 만들지 말고 겉만 촉촉하게. 그게 안전합니다. 저혈당이면 어떡하죠? 예외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은 합니다. 하지만 그 예외를 가족이 임의로 판단하는 순간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겁니다. 의심될수록 119 지시를 받으세요. 임의로 먹이지 마세요. 1위, 다시 한번 결론 내립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물 한 방울도, 약 한 알도 입에 넣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였습니다. 주무르거나 흔들지 않기, 손 따지 않기, 물이나 약 절대 먹이지 않기. 그럼 도대체 119를 기다리는 그 10분 동안 뭘 해야 할까요? 손 놓고 있어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적의 1분 대처법입니다. 원리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119 도착 전까지 딱 3가지로 악화와 지연을 막는 겁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상체를 30도 정도 세워라.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목표는 2가지입니다. 숨쉬기 편하게 만들기. 그리고 구토가 생겨도 위험을 줄이기. 방법은 간단합니다. 베개, 쿠션, 이불을 가져와 등 뒤를 받쳐주세요. 상체가 살짝 올라오게 무리하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앉히는 것과 받쳐주는 것은 다릅니다. 억지로 앉히지 마세요. 환자가 힘들어하면 오히려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구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안전하게가 원칙입니다. 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흐리거나 구토를 하려는 느낌이 있으면 상체를 세우는 것보다 옆으로 기도를 안전하게 하는 게 더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체는 무리 없이 받치되 기도 안전이 우선이다. 첫 번째를 반복하겠습니다. 30도에 목숨 걸지 마세요. 목표는 숨쉬기 편하게 그리고 위험 줄이기입니다. 두 번째, 고개를 옆으로 돌려라.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구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누워있다가 토하면 토사물이 숨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옆으로 돌려두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넥타이, 벨트, 단추처럼 몸을 조이는 것들은 풀어주세요.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숨쉬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악화 방지입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 하나를 짚겠습니다. 고개만 옆으로 돌려놓고 다시 물을 먹이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입으로는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건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례와 기도 막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를 반복하겠습니다. 고개는 옆으로, 조이는 옷은 풀기, 입으로는 아무것도 넣지 않기. 세 번째, 르를 체크하고 119에 다시 알려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119에 전화해서 사람이 쓰러졌어요까지만 말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정보가 들어갈수록 대응이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정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웃어보세요. 입꼬리 한쪽이 처지나요? 하고 두 팔을 들어보세요. 한 팔이 힘없이 떨어지나요? 하고 말해보세요. 간단한 문장을 말하게 해보세요.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꼬이나요? 이 중 하나라도 보이면 뇌졸중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추가해야 할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정상 시각입니다. 환자가 마지막으로 정상처럼 보였던 시간이 언제인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침에 대화할 때는 멀쩡했고 점심 무렵에 쓰러진 걸 발견했다. 방금 전까지는 걸어 다녔고 잠깐 뒤에 보니 쓰러져 있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기준으로 치료 선택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119에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확인해보니 얼굴이 비대칭이고 말이 어눌합니다. 뇌졸중이 의심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인 건 어느 시각이었고 증상은 어느 시각쯤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이미 신고했는데 다시 전화해도 되나? 됩니다. 다만 불필요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핵심 정보가 생겼을 때만 하세요. 르와 마지막 정상 시각은 그럴 가치가 있는 정보입니다. 세 번째를 반복하겠습니다. 르 확인, 마지막 정상 시각 기억, 그리고 119의 전달.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가족이 쓰러지면 119를 부른다. 그리고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절대 하지 말 것 세 가지. 첫째, 주무르거나 흔들지 않는다. 둘째, 손 따지 않는다. 셋째, 물이나 약을 절대 먹이지 않는다. 대신 해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상체를 무리 없이 살짝 받친다. 둘째,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조이는 옷을 푼다. 셋째, 르를 확인하고 마지막 정상 시각을 정리해 119에 알린다. 이 지식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위급한 순간에 손이 움직이게 만드는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지금 머릿속으로 딱 한 번만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쓰러지면 119, 물 금지, 손 따기 금지, 흔들기 금지, 르 확인, 마지막 정상 시각 기억. 이 문장을 한 번만 떠올려도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의 손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환자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간병과 재활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정마다 다르지만 한 달에 수백만 원 단위로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가족이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 상실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혼자만 알기엔 너무 중요한 정보입니다. 주변의 부모님, 친척, 이웃에게 꼭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그 한 번이 나중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한마디만이라도 꼭 전해주세요. 쓰러지면 119부터. 손 따지 말고, 청심원이나 물 절대 먹이지 말고, 흔들지 말고, 르 확인해서 119에 말하라고. 세상의 모든 뉴스였습니다.